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보증보험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허그 아니면은 HF 같은 데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못 받았을 때 대신 받도록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이 보증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당황해서 포기하고 그냥 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약관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리고 지급 거절 사유가 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싸워나가면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그에서 대체 보증보험금을 왜 안 주겠다고 거절하는 걸까? 대표적인 사유들을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 신고 내용이 불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 조건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신청이다 라고 형식상 불일치를 문제로 삼는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운 계약 그리고 허위 계약이 의심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인데 그 부동산, 그 오피스텔, 그 빌라 기준으로는 3억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되겠다, 2억 8천까지 된다고 하니까 2억 8천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이걸로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흔히 말하는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게 가짜 계약이다, 우리를 속이는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임대인이나 그리고 제3자의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케이스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 지원이라는 것이 이거랑 비슷하게 실제 보증금이랑 좀 다르게 거래를 왜곡한 허위 계약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유형의 특수 유형으로 보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이자를 지원받는다, 즉 3억의 보증금을 했을 때 빌리는 돈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이자가 들 것 같으니까 이자를 미리 떼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러면은 거절이 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내가 보증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냐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대항력 요건이 미비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 허그 같은 데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거든요.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걸 통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이 없어졌지 않느냐, 이런 식의 거절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자 지원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을 실제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자 지원에 관련돼서 일어났던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빌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 작년 초 정도겠죠. 그때까지 계약인데요. 이때 보증금은 3억 7,500만 원, 3.75억 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때 임차인이시겠죠. 우리 임차인께서는 대출을 3억을 받으셨고 자기 자본은 1,500만 원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임대인 말고 건축주요. 그러니까 건축을 한 사람인데 그 후에 임대인은 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뭔가 이분이 처음에 생소해서 공인중개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 정상적인 거냐,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돈이면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라고 했는데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소득 신고했어요. 소득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늘어난 만큼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냥 적법한 소득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만기가 됐을 때, 작년 초겠죠. 그때 허그는 야, 이거 이자 지원 받은 거 실제로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보증금이 3억 7,500이 아니라 너가 3억 1,500만 원짜리 3.15억짜리 보증 계약을 한 거고, 이거는 명의만 돌려가지고 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 보증금은 이건데 이거라고 뻥치게 해가지고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속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보증보험 자체가 잘못된 무효인 계약이니까
우리는 너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점은 그거였어요. 이 빌라 있잖아요. 같은 건물에 비슷한 상황, 즉 이자 지원을 똑같이 받았는데 보증보험금을 그대로 다 받으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 임차인께서는 뭐 다른 사람도 받았으니까 나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이 드는 건 그거겠죠. 이자 지원 받으면은 그래서 허위 계약인가요? 허그에서 지급 거절한 게 무조건 맞고 나는 보증보험금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실제 쟁점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자 지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보증금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실제로는 1억 1,500인데 1억 7,500이라고 그냥 뻥치는 거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허그만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입주할 때 어떤 혜택을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인 분양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입주 축하금 이런 식으로 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축주가 선물 느낌으로 준 거다. 그때는 이게 허위 계약이 아니라 진짜 계약인 건데 이자 지원을 추가로 받은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임차인 보증보험금을 달라라고 하는 뭐 보험 계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냐 돼 있는데 이 선의가 뭐 착하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 지원이 만약에 허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서 몰랐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다 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한 게 뭐 이 사람이 뭐 조금만 판단력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멀쩡한 거야 이상한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 잘못이 없다, 무과실이라는 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 라는 걸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말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 뭐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야 나는 이자 지원이 멀쩡한 거인 줄 알았다, 난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니까 허브에서는 아닐 거라고 말을 할 거고요. 알고 있었다,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요. 악이거나 아니면은 뭐 과실이 있었다,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그렇게 주장할 텐데, 실제 아까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개사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부동산 관련된 법률 전문가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확인해봤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거래 관행인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믿었던 것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중개사 말을 믿는 거가 멍청하다, 이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소득 신고를 했다 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이자라는 소득을 따로 얻은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보증금을 뻥치게 하는 그런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소득이라 생각하고 세금까지 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실제 거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요건을 충족시킨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막 속이려고 하면은 뭐 실제 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보니까 선의 무과실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형평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건물, 비슷한 구조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받은 내역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것 또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사에서 허그나 HF나 이런 데서 돈을 주고 말고를 정해놓은 거는 약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약관의 해석 관련해서도 좀 형평성 있게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허그 보증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은 일반적인 뭐 임대인 대상 사건이나 그런 것과는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심의 솔루션은 뭐 이런 큰 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약관 해석, 그리고 이자 지원의 성격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협상력을 높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요. 약관 해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보증보험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이자 지원이 있었다라는 내용만으로 면책 사유,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라고 보는 거는 너무 그 사유를 넓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 지원의 성격이라는 게 임대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의 일부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자에게서 지원을 받은 거다 때문에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다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평성 쟁점. 사실 이 형평성이라는 게 무조건 뭐 말이 먹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협상 측면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뭐 때로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 제보 같은 거를 해서 협상력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허그나 HF에서 보증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지급 거절을 당하시면은 나는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구나 라고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급 거절을 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건 아니고 약관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유로 지급 거절한 건데 이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내가 돌려받아야 될 돈을, 지급받아야 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상세한 문서 검토가 필요하시다거나 본격적으로 다뤄보실 만한 게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저는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 심준섭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심포도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